밀리어네어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겸손한 젊은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돕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맞이하고 절망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 젊은 여성은 자신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람 시계의 날카로운 소리가 작은 아파트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하나는 몇 달 동안 쌓여온 피로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5시 30분, 또 다른 하루의 싸움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욕실로 걸어갔다. 그녀가 준비를 하는 동안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잠 못 이룬 밤과 끊임없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28세의 하나는 너무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파트에서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단순한 건물의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그날 첫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몇 시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의 생각은 그의 어머니, 최 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값비싸고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과 싸웠습니다. 병원비가 쌓였고 하나는 2 직장을 다니면서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나는 일상생활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그녀의 교대 근무가 끝나자 그녀는 시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2번째 직장으로 향하기 전까지 거의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점점 길어졌고 하나는 모든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웨이터로 일하면서 잘 차려입은 손님들과 그들이 업무와 즐거움에 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모든 페니가 소중하고 모든 노동시간이 귀중했던 세상. 바로 그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테이블에 음식을 제공하던 중 하나는 지나가는 남자와 부딪혀서 음료가 가득 담긴 쟁반을 넘어뜨렸습니다. 액체가 튀어나와 남자의 흠잡을 데 없는 정장에 얼룩을 지게 했다. 맙소사, 정말 미안해요. 하나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는 냅킨으로 엉망진창을 치우려고 애쓰면서 손이 떨렸다.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는 일어난다. 하나는 화가 난 반응을 예상했고 심지어는 관리자에게 불평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고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녀의 흥미를 끄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외로움이 뒤섞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치우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는 냅킨을 몇 개 움켜쥐며 제안했다. 아니요, 제발요, 선생님. 제 책임이에요.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주장했다. 그 남자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물었다. 하나.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는 마치 이름을 시험하듯이 하나라고 반복했다. 저는 지수입니다. 지수민입니다. 하나는 그 이름이 익숙하게 들렸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는 말했다. 그의 어조는 하나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도움을 제안하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하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수가 떠나버렸고 하나는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손에 든 카드를 보며 금색 글씨로 민지수라는 이름과 민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라는 이름을 보았다. 나머지 교대 근무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그 회의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렇게 강력한 남자가 왜 평범한 웨이트리스에게 도움을 제안했을까? 그의 눈에는 친절함과 슬픔이 뒤섞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한 하나는 복도에서 이웃인 문 여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쁜 소식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 자기야 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엄마. 상태가 나빠졌어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거리로 달려가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눈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현실을 주먹질처럼 맞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인 실험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었고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최 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과 감긴 눈을 바라보며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만졌다. 지수민이 건넨 카드였다. 하나는 병원 형광등 아래서 금색 글자가 빛나는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적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는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를 누르며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울린 뒤 친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민입니다. 하나는 심호흡을 하며 모든 용기를 모았다. 저 민씨, 이분은 식당 웨이트리스인 하나예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수가 대답했다. 하나, 전화 주셔서 기뻐요.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는 엄마의 상황, 병원 비용, 필요한 치료 등을 설명하면서 절박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알겠어요. 지수는 차분하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 내일 내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니? 네 엄마를 도울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민 씨. 좋습니다. 제 비서가 연락해서 세부 사항을 정할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야. 전화가 끝나자 하나는 잠자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녀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일었다. 그녀는 지수민이 무엇을 제안할지, 그가 대가로 무엇을 원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기회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는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내일 지수민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 좋든 나쁘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는 그날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녀 앞에 우뚝 솟은 건물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 엔터프라이즈는 도시의 금융 중심지에 있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고층 빌딩에 자리 잡았는데 이곳은 고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고쳤다. 그 드레스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한 옷이었지만 로비로 들어갔다. 리셉션에 도착하자 우아한 여성이 훈련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나, 씨, 민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하나는 파노라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수민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는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엘리베이터 문은 바로 고급스러운 대기실로 이어졌습니다. 비서가 그녀를 큰 나무 조각문으로 인도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몸짓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문 손잡이를 돌리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사무실은 넓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민은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문소리가 나자 돌아섰다. 하나. 그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그녀는 가죽 안락 의자에 앉으며 자신이 작고 어색하다고 느꼈다. 지수는 인상적인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심호흡을 한 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단 결과, 시도한 치료, 엄청난 병원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 씨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실험적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지수는 귀에 깊게 듣고 그녀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가 말을 마치자 그는 마치 무언가를 숙고하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알겠어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하나는 그 금액을 언급했는데 그 금액은 그녀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수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나,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 어머니를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의료비를 지불하고 그녀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바랄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전에 지수가 손을 들어 그녀를 침묵시켰다. 그러나 그는 더욱 낮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척추의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빛은 강렬해서 하나는 숨을 멈출 지경이었다.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길 바란다.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한 없음. 그 말은 하나의 배를 후려치는 펀치처럼 강타했다. 그녀는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느꼈고 그의 제안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마음이 빙빙 돌았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완벽하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지수는 다시 앉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간단해 하나. 나와 하룻밤만 보내면 네 엄마의 모든 의료비가 충당될 거야. 치료, 회복, 모든 게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야. 하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의 일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일어나 달려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허약하고 병들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를 의자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왜 나야? 지수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스쳤다. 하나, 네가 나를 흥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네 헌신, 내 힘, 내게는 나를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어. 하나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질병과 매일 싸우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쌓이는 청구서와 두 직업을 하면서 겪는 피로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저는 생각이 필요해요.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려운 결정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여기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면 서명하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3일이에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 후에는 제안이 만료됩니다. 하나는 다리를 떨며 일어섰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서기 전에 지수는 다시 말했다. 하나, 이게 부도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사업적 합의라고 생각해. 넌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나는 네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걸 줘.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채로 사무실을 나갔고 1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타지 못했다. 하나는 분주한 도심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다. 그녀의 가방은 마치 나부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거운 봉투로 무겁게 짓눌렸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지수의 제안에 대해 맹렬하게 논쟁했다.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과 존엄성을 팔아요? 그녀는 그 생각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대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 알면서
하나는 근처 공원에서 벤치를 찾아 앉았는데 마침내 눈물이 이겼다. 그녀는 길을 잃고 혼자라는 느낌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모른 채 지나갔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이는 동안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눈물을 닦고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물 때문에 그 말은 흐릿하게 들렸지만 말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하나와 하룻밤을 보내는 대가로 실험적 시술을 포함한 엄마의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서를 접어서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하고 털어놓아야 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그의 딜레마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아마도 초의 부인을 만나면 그녀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병실에서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백하고 피곤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의 평온한 표정에서 약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다. 엄마, 하나가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모니터에서 계속 삐 소리가 울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절망의 파도를 느꼈다. 그녀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엄마의 웃음소리를 듣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는 어머니 곁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밤이 되자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병원을 떠났다. 하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다. 지수의 계약서가 그녀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어머니의 연약하고 아픈 얼굴을 보았고 지수의 강렬한 표정과 대조를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불안한 밤을 보낸 후 깨어났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전화해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까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웃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용기를 모아서 점선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미소를 위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그녀는 이런 희생을 감수할 것입니다. 하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지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대답할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 씨, 하나예요. 저는 당신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지수가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세부 사항을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하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좋든 나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에 직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는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밤 지수와 함께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죄책감, 수치심, 후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다가 다시 건강해지고 웃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그녀의 사랑을 위해, 그녀의 길에 닥쳐오는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것입니다. 하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그는 앞으로 긴 하루를 보내야 했고 더 긴 밤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녀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할 것입니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도나 최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기억해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수민과의 이 거래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박한 순간에 내린 이 결정이 자신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미래로의 문을 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도전으로 가득한 미래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고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하나는 지수민의 웅장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보낸 운전사가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고 하나는 차에서 내렸고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산 검은색 드레스 아래서 다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저택은 현대적인 라인과 하루의 마지막 빛을 반사하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는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한 뒤 정문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가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심각한 표정을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하나씨, 그렇겠죠. 그녀가 말했다. 저는 가정부 나리입니다. 민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는 나리를 따라 저택의 호화로운 실내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값비싼 예술 작품이 벽을 장식하고 우아한 가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으로 넘쳐났고 하나는 더욱 어색함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은 넓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큰 창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보사나. 그는 말했고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너 정말 멋지다, 카모. 고맙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는데 그녀 자신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수는 꼼꼼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으세요. 저녁은 먼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앉자마자 자신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그녀에게 다가갔고 곧 조용하고 효율적인 직원들이 서빙한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 진행되었고 가끔씩 음식이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침묵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삼키기도 힘들었고 그녀의 뱃속은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반면 지수는 마치 고용된 여자와의 저녁 식사가 그에게는 흔한 일인 것처럼 매우 편안한 모습이었다. 디저트가 나오자 지수가 마침내 불편한 침묵을 깼다. 하나,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하는 일에 깊이 감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거의 손대지 않은 접시에서 시선을 뗐다. 저희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헌신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을 당신에게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목덜미에 붉어짐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지수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의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지나 어두운 나무로 된 이중문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자 넓고 우아하게 꾸며진 방이 드러났다. 방 중앙에는 실크 시트로 덮인 커다란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는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주저함을 알아차렸는지 하나가 알아차릴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민일까 아니면 갈망일까? 감뻐 하나.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 거래지만 이 친밀함의 조건은 협상이 가능해.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계약서가...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에는 제한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요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의향이 있어요. 하나는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수는 그녀가 기대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 깜짝 놀랄 만큼 친절함을 느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하나, 네가 나를 흥미롭게 하는 이유야.
내 힘, 네 헌신, 내게는 내가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무언가가 있어. 하나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수가 그녀에게 기대어 키스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부드럽고 주저하는 듯한 키스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손을 그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키스가 끝나자 하나는 헐떡이며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빼냈다. 그녀의 일부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의 알아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어두운 눈은 강렬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냥 말하세요. 하나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며 이것이 어머니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지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마니요. 그녀는 예상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고 싶어요. 지수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퍼졌다.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갔다.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보여드리죠. 그는 그녀의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 뒤를 이어 하나는 탐험의 밤을 보냈다. 지수는 배려심이 많고 능숙한 연인으로 그녀를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의 절정으로 이끌어 주었다. 모든 접촉, 모든 키스, 모든 애무는 그녀의 몸에서 새롭고 강렬한 감각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는 자신이 감정과 감각의 호어리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만나기를 바랐던 차갑고 계산적인 지수는 그녀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열정적이고 온화한 남자로 바뀌었다. 그들이 마침내 휴식을 취했을 때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지수의 팔에 안겨 누워 머리를 그의 가슴에 얹고 그의 심장이 리드미컬하게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잘 지내세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등에 느긋한 패턴을 그렸다. 하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다. 그녀가 느낄 것으로 예상했던 죄책감은 사라졌고 대신 그녀가 거의 풀어낼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를 대신했다. 지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무언가를 집으려고 움직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문서 안에는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모든 치료는 이미 준비되고 비용도 지불된 상태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의 머리 위에 키스했다. 아니, 하나, 고맙구나. 이 밤은 내가 바랄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다. 하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시선에서 놀라울 정도로 취약함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합의로 시작된 것이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가 마침내 저택을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 어머니의 치료는 확실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지수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형성되었고 그녀는 이 인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전사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하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깨어 있었고 상충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지수가 자신 안에서 깨운 혼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단순한 사업적 합의에 불과했던 그 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의 시작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도착한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잠들기 전 그의 마지막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 장이 어디로 데려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수와 보낸 밤 이후의 나날은 하나에게 돌풍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최 씨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사들이 와서 새로운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내 딸, 최 여사가 외치며 눈을 새롭게 희망에 빛냈다. 의사들은 제가 그 실험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기적이에요. 하나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엄마. 진짜 기적이에요. 이 사건을 담당한 강 박사는 미소를 띤 채 하나에 다가갔다. 하나 씨,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료는 당신 어머니께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나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하룻밤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바꿨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하나는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가 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늘 저택에서 지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만난 지 일주일 후 하나는 지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밤 저와 저녁 먹을래요? 이야기 좀 해요. 하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일부는 거부하고 싶었고 그 밤을 기억 속에 묻어두고 계속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정하기 꺼려했던 또 다른 부분은 지수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대답했다.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8시에 차를 보내서 당신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지수가 논의하고 싶어 할 만한 일들을 떠올리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가 집에 돌아와 준비를 하려 하자 그는 긴장해서 몹시 긴장했다. 오후 8시 정각 검은색 리무진이 그의 건물 앞에 정차했습니다. 운전사는 그녀를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는데 하나는 혼자서는 절대 갈 생각도 못할 곳이었다. 지수는 이미 레스토랑 뒤쪽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일어나며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나.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척추에 오한을 느끼게 했다. 너 정말 예쁘네. 하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긴장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사실 너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야. 하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왜요? 지수는 주저했다. 평소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하나, 그날 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하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럼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지수가 고백하며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의 계약이 하룻밤뿐이라는 건 알지만 다시 만나고 싶어요. 계약 조건은 제외하고요. 하나는 마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이수,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대답하며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생각해봐. 나는 너를 더 잘 알고 싶어. 하나. 정말이야.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고 대화는 하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수는 훌륭한 청취자임이 입증되었고 그녀의 삶, 꿈, 어려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여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나가 상상도 못했던 보다 인간적이고 연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끝나자 지수는 그녀를 리무진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 이게 복잡하다는 건 알아. 우리가 색다른 방식으로 시작했잖아. 하지만 너와 진짜로 뭔가 시도하고 싶어. 그 기회를 줄래?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일부는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즉시 뛰어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주저하며 처음에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한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야, 지수. 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세요. 당신이 결정할 때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나는 마지막 한 번의 표정을 지은 뒤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하는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그 뒤에 며칠 동안 하나는 지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렘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며 최 여사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보이는 호전을 기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방문은 그가 맺은 합의, 그가 넘은 선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지 일주일 후 하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연이었다. 하나, 어디 갔었어? 몇 주 동안 못 봤어. 하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수현아. 일이 복잡해졌어. 어떻게 복잡해? 무슨 일이야? 네 엄마야? 하나는 머뭇거렸다. 수연을 믿을 수 있을까? 지수에 대한 진실, 거래에 대한 진실, 그리고 당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연아, 나 얘기할 게 있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몇 시간 후 하나는 수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지수의 청혼, 맨션에서 보낸 밤 엄마의 대우, 그리고 이제는 진짜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현은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했고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하나가 말을 마치자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하나, 수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이 남자가 사실상 너를 사들였어. 하나는 그 말을 때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렇지 않았어, 수연아. 그는 친절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는 진짜를 원해. 뭔가 진짜? 하나, 깨어나. 그 남자들은 진짜를 원하지 않아. 그들은 소유, 통제를 원해. 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수현의 말이 하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가 옳을까? 하나는 지수의 친절함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서 상충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매력, 둘이 형성한 연결. 반면에 수현의 경고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전화가 진동했고 지수의 메시지가 왔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을 따르고 지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수현의 경고를 듣고 너무 늦기 전에 떠나는 게 어떨까? 마침내 잠이 들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든 나쁘든 그녀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녀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슨 일이 닥치든 맞서기 위해 자기 자신 안에서 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절박한 거래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끝나려면 멀었다. 사실 그것은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해가 막 뜨기 직전에 깨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상충되는 생각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연의 말이 지수의 다정한 기억과 뒤섞이며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출근 전에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초혜 씨를 직접 보고 그녀의 발전을 목격하는 것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병실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 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하나, 내 딸. 최 여사가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와서 여기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다가갔다. 엄마, 왜 그래요? 선생님이 일찍 오셨어요. 치료가 예상보다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된다면 몇 주 안에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그녀의 모든 걱정을 거의 지워버릴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의. 정말 대단해요, 엄마.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여사는 하나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딸아, 네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구나. 넌 내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줬어. 하나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 말은 도나 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와 악수했다. 알아요, 내 사랑. 알아요.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떠났다. 도나 최의 호전에 대한 기쁨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듯했다. 출근길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지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저와 저녁 식사하실래요? 약속해요. 압박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하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예라고 말하고 싶었고 지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현의 경고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안녕하세요, 지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답변해 드릴까요? 먼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보낸 하루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지수의 초대를 수락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며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오 무렵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수현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 하나 괜찮아? 수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선 저편에서 들렸다. 대략 그렇죠. 하나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수현아, 지수가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수현이 대답하기까지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난 모르겠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내가 뭘 해야 할 것 같아. 수현은 한숨을 쉬었다. 하나,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위험해. 하지만 나는 또한 네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라는 걸 알아. 정말 가고 싶다면 어쩌면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나는 그 대답에 놀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제가 찬성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간다면 적어도 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알았죠? 약속해요. 하나는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하나는 지수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레스토랑과 영업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답변이 빠르게 왔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불안과 기대의 회오리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와 준비를 했을 때 하나는 마치 전투에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후 8시에 그녀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우아한 장소였지만 과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선택에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지수는 언제나처럼 캐주얼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차림으로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 그는 그녀를 보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했다. 와주셔서 기뻐요. 그들은 레스토랑 뒤쪽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주문을 한 후 그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수가 침묵을 깨뜨렸다. 하나, 나 사과하고 싶었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과해? 왜? 지수는 한숨을 쉬며 이상할 정도로 긴장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 때문에요. 우리가 만난 방식, 우리가 만든 약속,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것을 제안한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나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조트? 솔직히 말해서 돈과 권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었어, 하나. 그날 밤, 그것은 단지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연결에 대한 것이었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 하나는 그를 주에 깊게 지켜보며 그의 말에 거짓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녀의 눈에서 진심뿐이었습니다. 지수,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그는 손을 내밀어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살짝 만졌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수의 눈빛에 담긴 강렬함, 목소리에 담긴 진심,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이게 단지 환상이라면 어떨까? 지수는 그의 손을 가볍게 꽉 쥐었다. 그럼 우리는 노력한 거야. 하나, 나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지 않아. 나는 기회를 바라. 서로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바라. 계약도 없고 합의도 없어. 우리 둘만. 하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지수가 안도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만난 방법, 계약, 모든 것을 잊어버려. 이게 진짜라면 새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해. 지수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퍼졌다. 수락합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치 첫 데이트인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는 그의 손을 흔들면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강, 제 기쁨이에요. 나머지 저녁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꿈,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간호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어머니를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어떻게 사업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깨닫고 놀랐다. 지수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식당을 나가면서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하나, 오늘 밤 고맙구나. 이 두 번째 기회에. 그녀는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지수야. 솔직하게 정말 시도하고 싶어 해서. 그는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주저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이전에 서로가 공유한 적이 없는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두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과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반짝임이 있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 자, 하나,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수. 그녀는 그가 불러준 택시에 타면서 대답했다. 차가 떠나자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충되는 감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하나는 그것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와 지수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그녀는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능성과 위험, 발견으로 가득한 장. 마침내 잠이 들자 하나는 내일이 무슨 날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지수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을 최대한 즐기겠다고 결심했고
여정에서 온갖 우여곡절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하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그녀의 어머니는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 호전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치료에 더 잘 반응했습니다. 반면 지수와의 새싹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나와 지수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기, 공원 산책, 밤에 긴 전화 통화. 각각의 상호작용은 하나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수의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듯했고 그것은 그녀의 흥미를 점점 더 증폭시켰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이 도시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수는 하나의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 그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진지한 어조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이제 생각해봤는데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 하나는 멈춰 서서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행? 어디로? 지수는 미소 지으며 눈에 기쁨이 번쩍였다. 저는 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조용한 장소, 우리 둘만 방해받는 것도 없고 과거도 없는 곳, 서로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기도 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며칠을 혼자 보내며 그녀가 아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난 모르겠어, 지수.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 엄마는 매일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들은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그녀를 돌보는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며칠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일 겁니다. 하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의사들은 그녀가 몇 주 안에 퇴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라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말해주세요.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충되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일부는 이러한 탈출의 기회를 갈망했고 도시의 압박과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수와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르는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아침 수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행이에요? 수현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드러났다. 하나 정말이에요. 하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이 대답하기 전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나, 지수와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아직도 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잖아. 하지만 최근에 네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알아. 어쩌면 이 여행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어. 너희 둘이 정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고 여기에 모든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서 말이야. 하나는 친구의 대답에 놀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수연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틀림없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가 보이면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거래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 씨. 수연의 망설이는 승낙과 병원에서 어머니와 오랜 대화 끝에 하나는 마침내 지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수는 모든 디테일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고집하며 하나의 편안하고 걱정 없는 경험을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들은 지수의 차를 타고 도시를 떠나고 있었다. 차를 타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하나는 지수에게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면을 발견했습니다. 느긋하고 장난기가 많고 스스로 웃을 줄 아는 그녀였습니다. 그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린 시절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을 매력적인 해변 집으로 인도했는데 크기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늑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하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방의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 풍경을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소금 냄새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느껴졌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듣던 하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수는 그의 옆에 있었고 그녀의 팔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하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내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그녀에게 깊이 와 닿는 연약함을 보았다. 나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지수. 내가 깨달은 것보다 이게 더 필요했던 모양이구나. 그 이후의 날들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해변에서의 긴 산책, 삶에 대한 깊은 대화, 사소한 일에 대한 웃음을 나누는 것. 하나는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며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불안한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다 옆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지수는 자신을 놀라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내 과거에 대한 거야.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뭐야, 지수. 그는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널 만나기 전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 나는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돈과 권력을 사용했어.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종했어. 하나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의 말 속에 담긴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그날 밤 내게는 그저 또 다른 거래로 시작했던 것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무언가로 바뀌었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어. 하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지수야,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당신의 동정을 얻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함과 후회가 있는 진짜 나,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순간 지수의 눈을 바라보던 하나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켜온 마지막 장벽, 의심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나에게 알려줘서 고맙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게 내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밤은 강렬한 감정과 깊은 대화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해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친밀감이 느껴졌고 그 유대감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여행 마지막 밤, 모래사장에 누워 별을 바라보던 하나는 지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알다시피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 가기로 동의했을 때 제 일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고 이 일에 완전히 내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수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하나는 미소 지으며 확신의 물결이 온몸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가 이걸 원한다는 걸 알아. 우리가 원해. 모든 도전과 복잡한 과거와 함께.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 지수의 얼굴을 밝힌 미소는 하늘의 어떤 별보다도 밝았다. 그는 그녀를 더욱 끌어당기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함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도시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사랑과 인생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더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거래가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길을 달리면서
하나는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 매우 다른 삶의 복잡성,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마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무슨 일이 닥쳐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미래와 마주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자 하나와 지수는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며 현실로 돌아왔다. 여행 중에 만들어낸 행복과 평온의 거품은 일상생활의 요구와 복잡함 앞에서는 깨지기 쉬워 보였다. 하나의 경우 가장 먼저 병원에 갔어요. 며칠간 외출한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적어도 편집된 버전이라도 공유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나, 내 딸, 최 여사는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얼마나 검어 보이니? 여행은 좋았어?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정말 멋졌어요, 엄마. 제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는 침대 옆에 앉으면서 엄마가 더 강해지고 더 활기차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기분이세요? 최 여사는 미소 지으며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매일 나아지고 있어, 자기야. 의사들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다음 주에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 하나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엄마. 엄마가 다시 집에 오는 날이 너무 기대돼요. 하나는 도나 최의 복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수에 대해서, 치료가 실제로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녀의 일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어머니의 조언과 위로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나 최를 실망시킬까 두려웠고 그녀의 회복의 기쁨을 흐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엄마와 오후를 보낸 후 복잡한 심경으로 병원을 나섰다. 도나 최의 회복에 대한 행복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비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의 전화는 지수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엄마 만나서 어땠어?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 하나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행복의 거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인생의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녀가 훨씬 나아졌어요. 만날 수 있어요, 네. 1시간 후에 커피 한 잔은 어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완벽해.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그렇죠. 하나는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1시간 후 하나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고 지수는 이미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고 그의 미소는 그녀가 기억했던 것처럼 따뜻했다. 하나,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에게 가볍게 키스했다. 보고 싶었어. 그들은 앉았고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해변의 평온한 분위기와 너무나 다른 도시의 현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시죠? 지수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하나는 안전한 주제가 되어서 고맙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훨씬 나아졌어요. 의사들이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멋지네요. 지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외쳤다. 당신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될 거예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약간 흔들렸다.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가져오죠. 지수는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도전인가요? 하나는 걱정의 무게를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집에서 그녀를 돌보는 건 엄청난 책임이 될 거야. 그리고 일도 있고 청구서도 있고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복잡해 보여. 지수는 손을 내밀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하나, 이걸 혼자 마주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잖아? 내가 널 위해 여기 있어. 네가 필요한 게 뭐든. 하나는 고마움의 물결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알아요, 지수. 고맙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당신에게 의지할 수는 없어요.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분명히 혼란스러워했다. 왜 공평하지 않겠어? 하나, 나는 돕고 싶어. 너와 네 엄마는 나에게 중요해.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수야, 사랑해. 지난 며칠은 정말 멋졌어.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품 속에 살 수는 없어. 우리의 삶은 너무 달라. 너는 네 세상, 네 사업, 내 책임이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책임이 있어.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고 자신의 말을 정리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나, 네 두려움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믿어. 그래, 우리 삶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는 건 아니야. 한 걸음씩 하루하루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모든 걸 내게 의지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삶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널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지수의 말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았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과거, 우리가 만난 방식의 무게가 너무 크면 어떡하지? 지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시선을 자신의 시선에 고정했다. 하나, 우리의 시작은 평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이후로 우리가 쌓아온 것은 진짜야.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선택할 수는 있어.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미래를 선택할 거야. 네가 날 받아준다면 말이야. 그 순간 지수의 눈을 바라보던 하나는 확신의 물결을 느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길은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진짜였고 어떤 장애물에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하며 입술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함께 시도해보자. 지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를 꼭 껴안았고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을 때 안도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채로 웃고 있었다. 그럼 다음은 뭐예요? 하나는 오랜만에 가벼워진 기분으로 물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당신의 직장, 내 사업. 우리는 하루하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낼 것입니다. 하나는 지수의 자신감에 힘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하루씩 그녀는 반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에서 나왔고 하나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에 직면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양이 도시의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은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는 지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석양을 보고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미래의 어떤 일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며칠간을 계획하며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고 결국에는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치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지수의 세상은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쥔 지수의 손,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테지만 지금은 그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하나는 자신의 건물에 도착하자 지수에게로 돌아섰다. 위층으로 올라갈래? 저녁을 주문할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지? 지수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하나의 마음을 녹였다. 그럴걸요. 그들이 계단을 오르자 하나는 고마움의 물결을 느꼈다. 엄마의 건강이 나아지고 지수를 만나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을 축하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미래와 맞섰습니다. 도시의 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새벽이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는 지수와 함께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하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 여사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고 집에서 보낸 첫 며칠은 기쁨과 적응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일과 엄마 돌보기, 지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 안락 의자에 어머니를 앉히도록 도우면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 내 딸아. 최 여사가 호기심에 짙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시작했다. 최근에 너는 정말 신비로웠어. 나한테 할 말 있니?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수를 영원히 그녀 엄마에게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가 진실을 전부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사실 엄마, 그녀는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도나 최의 눈이 밝아졌다. 오, 세상에 정말 대단하군요. 그 사람에 대해 다 말해주세요. 하나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이름은 지수예요. 그는 사업가예요. 우리는 몇 달 전에 만났고 그 이후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사업가요? 최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 하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요, 제 엄마. 그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그는 특히 당신과 함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매우 지지적이었어요. 최 여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딸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하나,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하나의 미소가 사라졌다. 때때로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엄마, 복잡해요. 저는 곧 다 말해드릴게 약속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자기야. 기억해.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건 없어. 난 항상 널 위해 여기 있어. 하나는 죄책감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곧 모든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지수와 그녀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던 중 엄마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지수야. 그녀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가지고 놀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받은 대우에 대해서. 지수는 먹는 것을 멈추고 포크를 옆에 두었다. 정말이에요? 그녀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특히 지금은 회복 중이거든요. 하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수록 그녀가 알게 되면 더 나빠질 거예요. 지수는 잠시 말이 없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군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 하나는 안도감과 불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거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말에 할 수 있을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도나 최를 만나기 전 며칠은 하나에게는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는 지수를 위해 아파트 문을 열면서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하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최 여사가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엄마물 하나가 말을 시작하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 사람은 지수야.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남자야. 지수가 앞으로 나서서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최 씨에게 꽃을 건넸다. 마침내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부인. 하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 여사는 꽃을 받았고 그녀의 눈은 지수를 주에 깊게 살폈다. 기쁘네요, 지수. 자리에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와 지수는 소파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하나는 엄마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지 하나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해졌다. 우리가 엄마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수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의 대우에 대해서요.
그 후 몇 분 동안 하나와 지수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지수의 청혼, 함께 보낸 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관계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지수의 돈 덕분에 도나 최의 생명을 구한 실험적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억누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말을 끝마쳤을 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엄마, 하나가 망설이며 불렀다. 뭔가 말씀해 주세요. 최 여사는 마치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듯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고통과 실망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 그녀는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일부는 당신이 한 일, 당신이 감수한 위험에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당신이 느꼈을 절망을 이해해요. 그녀는 지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굳어졌다. 그리고 당신도요, 선생님. 어떻게 제 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부인, 제 첫 행동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었고 제가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를 만난 후로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초의 여사는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며 하나와 지수 사이를 번갈아가며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사이에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그 초기 합의에 빚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말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초의 여사는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잡았다. 아, 얘야, 알겠어. 누구에게나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 하지만 약속해. 지금부터는 비밀은 없어.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함께 일을 겪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는 그녀를 팔로 감싸고 조용히 위로했다. 지수, 도나 최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아직 당신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기회를 줄 용의가 있어요.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고 당신의 의도가 명예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지수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부인. 하나와 당신은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머지 오후는 감정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지만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진실이라도 마침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수가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는 다시 엄마와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괜찮아요? 최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쓸 말은 아니겠지, 자기야. 하지만 받아들이겠어.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알겠어? 어쩌면 이 모든 것으로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하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마치 어깨에서 큰 무게가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 사이에 비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있었지만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수가 곁에 있고 엄마의 지지가 있어서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장애물로 가득할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더 이상 비밀의 무게를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잠이 들자 하나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나 최에게 폭로가 있은 후 몇 주는 모든 사람에게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일과 엄마 돌보기, 지수와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비밀의 무게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고 항상 도나 최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고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점차 도나 최의 처음 불신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문 중 하나에서 지수는 예상치 못한 초대로 하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 그는 약간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선 갈라가 있어요. 제 회사의 중요한 일이고 글쎄요,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갈라 이벤트? 이는 공식적으로 지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이었는데 지수는 그 세계가 항상 멀다고 느꼈었다. 난 모르겠어, 지수.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저는 이런 행사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그런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뭐든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듣고 있던 초의 여사가 개입했다. 딸아, 너는 가야 할 것 같아. 지수의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의 보살핌은 어때요? 초의 여사는 미소 지었다. 나 혼자 하룻밤은 괜찮을 거야, 자기야. 게다가 수연이가 이미 여기서 나랑 하룻밤 보내겠다고 했어. 가서 즐겨. 엄마의 격려와 지수의 희망찬 눈빛에 결국 하나는 승낙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행사가 시작되기까지 며칠은 분주했습니다. 지수는 하나를 고급 부티크에 데려가서 드레스를 골라달라고 고집했다. 그녀에게는 월급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보는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마침내 행사 당일 밤 하나는 거울 앞에 섰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길고 짙은 파란색 세틴 드레스는 그녀의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주었고 머리 스타일은 우아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메이크업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지수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나,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너 정말 멋지다. 행사장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고 하나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호사스럽고 화려한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지수는 그녀가 처음에 느끼는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손은 항상 그녀의 등 아래쪽에 있으며 부드럽게 그녀를 인도했다. 지수 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돌아서서 중년 남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서 기쁘네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젊은 아가씨는 누구예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하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태민, 이 사람은 내 여자친구 하나야. 하나, 이 사람은 내 삼촌이자 회사 파트너인 태민 민이야. 하나는 긴장감을 숨기려고 손을 내밀었다. 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민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기쁘네요, 자기야.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지수야, 놀랐어. 네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걸 몰랐어.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 삼촌. 저에 대해 삼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녁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는 여러 중요 인사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떤 경우는 거의 감추지 않은 경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임과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지수민을 낚았는지에 대한 추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하나는 술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해서는 안 될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여자친구 봤어? 한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냥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그녀는 아마 그의 돈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될지는 의심스럽군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장난감을 항상 빨리 지쳐요. 하나는 마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재빨리 욕실로 향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거기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지수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파티장을 떠날까 고민하던 중 욕실 문이 열렸다. 하나는 그날 저녁 잠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수의 개인 비서인 마리아나가 그 사람이었다. 하나? 괜찮아? 마리아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하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리아나는 말하기 전에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알다시피 제가 처음 지수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 세상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잔인할 수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소속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요.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마리아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냈어. 중요한 건 지수가 생각하는 거고 네가 생각하는 거야. 그가 널 보는 방식을 봤어, 하나. 그가 누구와 함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마리아나의 말은 하나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몸을 바로잡고 드레스를 고쳤다. 고맙구나, 마리아나.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것 같아. 그들이 홀로 돌아오자 지수는 곧바로 그들을 맞으러 나왔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깃들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나타난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춤추면 어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하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하나는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어린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차갑거나 계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고 간호사로서의 그녀의 일에 관해 듣는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행사장을 떠났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수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표했다. 정말,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는 부드러운 키스로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지수, 사랑해. 그리고 이게 네 세상이라면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할 의향이 있어. 지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나 사랑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들이 하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주저했다. 올라올래? 차 한잔하고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럴걸요.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는 그날 밤을 회상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면을 보았습니다.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관대한 자선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로의 세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활력이 넘쳤다. 그 밤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지수가 작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애정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직면해야 할 과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날 밤 하나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지수가 곁에 있어주니 하나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만의 세계를 창조했고 그 세계는 둘 다의 장점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자선 행사가 끝난 후 몇 달 동안 하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지수의
관계는 날로 강화되었고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하나는 초의 부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주방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하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다. 병원에서 사고가 났고 그들은 모든 간호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휴무일인 줄 알지만 하나는 주저하며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연아, 난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제발, 하나, 수연이 주장했다. 우리는 정말 인력이 부족해요. 몇 시간만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하나는 최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몇 시간은 혼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킨 뒤 병원으로 달려갔다. 몇 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지만 하나가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보고 할 수 있는 곳마다 도우면서 풀교대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휴식을 취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하나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지수에게서 온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있었다. 안녕 자기야, 네 아파트에 들렀는데 너는 없었어. 잘 지내? 하나? 걱정이 돼. 가능하면 전화해. 하나는 지수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느껴 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하나, 신이시여. 다 괜찮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젖어 들렸다. 미안해 지수.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도와주러 왔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수가 다시 말을 하기 전에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과 엄마 사이에 하나는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 일이잖아요, 지수. 제게 중요한 일이에요. 알아요. 지수가 서둘러 대답했다. 난 그냥 너 걱정이야.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하나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대화가 끝났습니다. 마침내 지쳐 집에 도착한 그녀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내 딸아, 최 여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하나는 뭔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앉았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의 일을 위해, 지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걱정이에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하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제 엄마. 그냥 좀 바쁠 뿐이에요. 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나, 너는 세상을 어깨에 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 어쩌면 변화를 고려할 때가 된 거야. 어떤 종류의 변화요? 하나는 주저하며 물었다. 지수가 나를 돌봐줄 정규 간호사를 고용한다는 말을 했어. 그리고 어쩌면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하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뭐? 지수가 너한테 이거 얘기했어? 그리고 내 근무 시간 줄이는 건 그게...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한테 간호사 고용에 대해 이야기했어? 내가 덜 일하는 것에 대해?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먼저 나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폭발했다. 이게 내 일이야, 지수야, 내 인생이야. 그냥 나 대신 결정 내릴 순 없어. 지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앞으로 나섰다. 하나, 나는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선택권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초의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못해 모두가 앉았다. 하나가 마침내 입을 열기 전까지 잠시 동안 방 안은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보세요. 두 분이 저를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은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냥 포기하거나 엄청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알아 하나. 그리고 네 헌신에 감탄해. 하지만 네 웰빙도 걱정돼. 너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잖아. 그냥 네가 네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나, 아무도 너한테 직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너 자신과 네 관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 하나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당신이 오를지도 몰라요. 요즘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생각만 해도 부분적으로라도. 지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하나의 눈과 눈을 마주쳤다. 대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추가 시간을 지역사회 건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건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는 그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였지만 갑자기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 듯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저는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최 여사는 딸이 더 수용적인 모습을 보고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 대해서는 내 사랑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지 나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주고 너의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야. 너는 항상 내 딸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간병인이 될 거야. 하나는 다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두 분 다 사랑해요, 알죠? 제가 좀 전에 짜증을 낸 게 미안해요. 그냥 이게 다 제게는 너무 새로운 일이에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수는 하나 옆으로 가서 앉아서 그녀를 꼭 껴안았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지수가 떠나고 도나 최가 잠든 후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한된 변화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돌보고 새로운 지평을 탐험할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자 하나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와 엄마가 곁에 있어 주었기에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길을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와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진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 하나는 그 위안이 되는 생각을 하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녀는 그 씨앗에서 무엇이 꽃을 피울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도나 최와의 결정적인 대화 이후 몇 주는 하나에게 엄청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간호에 대한 열정과 더 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결합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약속한 대로 하나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건강 이니셔티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도시 외곽의 취약계층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하나는 이러한 지역사회 중 한 곳을 처음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기술을 새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지수가 그녀가 가방을 챙기는 것을 보며 물었다. 하나는 그의 걱정에 감동해 미소 지었다. 네, 그럴게요.
이걸 혼자 해야 해요. 적어도 이번 한 번은요. 하지만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떠나기 전 하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최 여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문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일상적인 간병을 돕기 위해 고용한 간호사였다. 가시나요, 자기야? 최 여사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기울여 어머니의 입에 키스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좀 긴장되긴 해요.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할 거예요. 도나 최가 확신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포옹을 한 후 문에게 손을 흔들고 떠났다. 하나가 배정된 지역사회는 약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과로하고 절망에 빠진 간호사에서 그녀는 이제 실제로 대규모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지역사회에 도착하자마자 지역 사회 지도자인 도나 장이 하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따뜻한 미소에 하나는 즉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내 사랑. 도나 장이 하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하루 종일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아이들, 치료받지 않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이야기마다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도록 운명지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토리 끝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도구를 통해, 기부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사소한 것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